한중 관계 조만간 훈풍이 불어 들어올 것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청와대는 엄청난 일을 해낸 듯이 자랑에 자랑을 겹쳐하고 있습니다. 정말 훈풍이 불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몰라도 국민이나 뭐 언론사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띄우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것은 완전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회담 내용입니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를 청와대가 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첫째, 사드 배치는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는 것은 안 한다. 둘째, 미국 MD 체제, 다시 말하면 미사일 디펜스 체제는 우리는 가입 안 한다. 세 번째는 한미일 협력이 군사협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전부 다 같이 사인했습니다. 우리라는 거 우리 척과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신이 나서 자기들 언론에서 계속 떠들며 그것을 손뼉이라도 쳐주려고 하는 듯이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을 중국에서는 거의 검색어 1위가 올라올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중국 국민들 즐기라는 식으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봅시다. 사드 배치는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계층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까? 사드는 중국을 향한 위협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번 사드 배치까지는 참아주지만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돼도 너희들은 더 이상 사드는 추가 배치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을 끈 겁니다. 사드 배치는 왜 합니까? 우리가 북핵 억지, 북한 미사일 억제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드 배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사드 추가 배치는 않겠다. 하지 마라. 우린 추가 배치는 안 하겠다. 미국 MD 체제, 그러한 사드 문제는 사실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중국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결정인데 주제넘게 중국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우리의 뭐 어른이나 된 듯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우리 대통령도 동의합니다. 저는 한때 모 TV쇼에 나가서 중국이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와 미국 간의 문제다. 중국도 20년 전에는 11억의 거지 때에 불과했지만 지금 경제가 좋아지니까 자기들은 우리보다 먼저 사드를 배치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다가 그 거짓대라는 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냈습니다. 내가 얻어맞을까봐 걱정이 됐어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과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광로에 올라 세계 모든 국가가 보는 그 현장에 자기가 바로 옆에 서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듯이 서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국내의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한중 관계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는 분위기도 깔아주고, 사드 배치를 우리는 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깔아주고. 근데 저는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왜 우리 사드 배치에 관여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장 한 일주일 내로 어떤 유튜버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송영선 2년 나쁜 년이야. 2년 때문에 우리 무역이 전부 교역 거래가 끝난 거야. 나라를 팔아먹은 년이야.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안 쓰지 말아야 될 년자까지 썼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그렇게 간섭하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뭐고 간에 한미 간의 일인데 중국이 나서는 건 정말 확실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내가 그 말 뱉음으로써 한중관계에 외교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가 사죄를 한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더니 14만이 와서 보고 갔네요.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내가 격식도 없고 격식도 갖출 줄 모르고 애국도 할 줄 모르고 네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교역을 막는 원흉이다 등등. 제가 그런 수없는 비난을 받을 때에 물론 뭐 이런 모양의 유튜브가, 이런 내용의 유튜브가 나에 관해서 나오자 방송국에서는 저를 위험인물로 봤겠죠. 그 후에 그 방송국은 절대로 저를 안 불러줍니다. 날 불렀다가 정말 방송사 자체가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모기 간보다도 더 작은 배짱입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언론사들이 조치한 것은 위험인물.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말해서 여론이 쏟아진다고 당신은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대우하는 태도, 아직도 제 가슴에는 칼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뭔데 추가 배치는 더 이상 해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둘째, 미국 중심의 MD 체제는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우리 주권으로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중국이 나서서 그거 합의사항에 넣어. 예, 넣겠습니다. 앞서 말한 사드 추가 배치 없다는 얘기들 단 한 번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식구들하고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 패싱입니다. 미국 MD에 가입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 우리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 (1999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MD 안 한다. 우리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 그 당시 국방장관이 천용택 국방장관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국방장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분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글을 썼습니다. 작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나 책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의식을 아주 낮추게 하는 일이다. 자기들이 부사령관 하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진두지휘도 못하는데 한국에 앉아있겠냐. 놀랐습니다. 감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 그분이 한미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미국 MD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간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일 간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군사협력은 안 된다. 참 기가 찼어.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협의사항으로 넣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청와대 같이 신이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믿으니까. 애둘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좋아하기 마련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북한과의 전쟁도 하지 마라.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피해가 훨씬 적은 거죠.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의 일을 대변해 줬으니까. 자, 이 세 가지 협정을, 세 가지 협의사항을 이끌어내면서 끝까지 중국이 한 얘기가 뭡니까?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대로 간다. 바뀐 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해오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로는 사드 배치 생각도 하지 마. 그걸 글로써 약속해줘. 약속해 준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권입니까? 이게 주권 회복이에요? 이게 자주적인 국방입니까? 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이렇게 훌륭한 한중 간의 협의사항이 한중 간의 협의사항을 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영부인께서 지난 8월달 개최된 중국 미술가의 특별전에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온 덕택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영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건 문비어천가가 아니라 이건 진짜 현실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면서 일부는 볼멘 소리로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입은 피해가 얼마냐, 13조나 되는 피해를 어디 가서 청구받느냐, 왜 중국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느냐 하니 청와대가 또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 그거 지나간 거잖아. 우리가 그걸 가 손해배상하라 뭐 이런 거 물고 늘어지면은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없잖아. 한중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답입니까? 그러면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죠. 한일관계 협조가 필요한 한일 군사 비밀보호협정 이런 거는 팻말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일이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 위안부 문제를 포기 안 해야 되죠.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되 그것을 항상 한일 관계에 어떤 협정을 맺거나 협의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에 제일 앞선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위안부는 과거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중적인 정책을 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으로 말한 한미일 협력이 군사협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예스를 해요? 미일안보조약이 왜 있습니까?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위해서 그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와 본토에 한반도 유사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방기지를 8개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정원군 바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키나와에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우리가 폭격기 혹은 잠수함 전투기 다 날라오면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정비하고 기다리다 가라. 일본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한미 안보 협정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예스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훈풍이 불 거라고요? 훈풍 아닙니다. 조만간에 속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그것이 훈풍이 독풍되거나 폭풍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저주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협의 내용을 보면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외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스를 해줍니까? 그러고도 정부는 기고만장해서 정말 좋은 결론이 내렸다. 물론 지금 당장 양국의 협력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2보 나가기 위해서 1보를 후퇴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시 주석이 다시 더 큰 지원과 후원을 얻으면서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1인 독재체제의 형태로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찾아가면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들 북핵과 미사일 폐기하는데 도움을 충분히 안 준다. 안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 나름대로 마련한 북 핵 미사일 억지 대책을 너희들에게도 적용시켜 앞으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온 지적 재산권을 빼내간다든가 턱없이 낮은 관세로 우리가 봐줬던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안 하겠다. 이 얘기가 거의 불보듯 뻔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에 사탕발림이 이 한중 소위 말하는 우호 협력 협정인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다시 말하면 트럼프한테 안 얻어맞고 미래에 좀 덜 간섭을,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받겠다는 의지로 사전에 지금 영어로 슈가 코팅입니다.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드 문제가 나오면은 중국과 반드시 협의하라. 사드가 중국이 주는 겁니까? 사드가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사드 배치 자체, 사드 배치나 배치를 포기하거나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드는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에 대한 추가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은 중국과 상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대통령님, 뭘 기대하고 중국으로부터 뭘 기대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거의 5천만이 중국의 노예가 되는 그런 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 한중 간의 우호 협력 이것을 정진시키는 방향이라고 조만간에 경제협력이라든가 교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앞으로는 전진하겠다. 잘 돼가도록 하겠다. 이 말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겠죠. 13조의 손해를 본다는 건 우리 일반 국민들도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기업들은 정말 이때까지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한 중국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교역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가까이 의논하고 결정하자. 이 말은 지금 당장은 단비입니다. 단비. 이게 조만간에 폭풍, 독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 기업가들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사드를 핑계로 해서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사드 보복은 미국을 찌르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찌르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 협정 내용을 보면요, 이 협의안을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가까이 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한국은 한미일 협력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주고 미국도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주석이 영리합니까? 마치 큰 선물이나 주듯이 이런 협의 내용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협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트럼프가 오기 직전에 분위기 만들어 놓으려고. 두고 보십시오. 이거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못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후방기지도 얘기도 했고 또 미국 MD 체제를 우리가 안 가져오겠다는 걸 우리가 앞질러 얘기를 해요?
미국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 내용만 보십시오. 한국을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서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신문기사, 방송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기대한답니다. 뭐를? 중국이 우리에게 해오던, 지난 18개월 동안 해오던, 16개월 동안 해오던 경제보복, 이제 중국이 풀어주겠거나. 그래서 기대한다는 용어가 방송에서, 신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실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항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바로 안 하겠습니다. 미국 MD에 우리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가입 안 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건 군사 협력은 안 돼. 하겠습니다. 이건 500년 전에 조선이 중국에게 하던 것 이상의 태도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중국에 우리가 지금 굴종하고 있습니다. 제한 사람이 났어도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한중 협의 내용이 우리에게 훈풍을 가져올 미끄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풍을 퍼붓고 폭풍을 일으키게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대통령은 13조에 대해서, 손해본 13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고, 언급 안 한 이유는 청와대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가는데, 좋은 말이죠. 앞으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외교를 해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철저한 4대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요새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과장이 아니고. 너무 걱정이 돼요. 이 대한민국호라는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나침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침반이 중국으로만 향하도록 딱 세팅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나침반 방향을 딱 스톱시키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지 험한 길로 들어가는지 좋은 길로 들어가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도 나라를 믿고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진보 세력들, 반미 세력들 손을 들고 환영하겠죠. 손을 들고 환영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데모, 시위, 그 많은 반미 행사, 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중 간에 합의된 3가지 항목은 저는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있겠죠. 네가 동의 안 해도 많이 동의하는 사람이 많고 네가 동의 안 해도 이 나라는 그렇게 잘 굴러갈 거다. 글쎄요. 제가 이 테이프를
이 방송을 지금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물을 마시고 말을 못 이어가는 거는 바로바로 청산뉴스처럼 하지 못하고 떠듬거린 이유는 지금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감정이 너무 북받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제 감정을 좀 조정하려고 시간을 뜸을 들인 것입니다. 문장 사이에 긴 호흡을 남겨둔 겁니다. 봐야 되겠죠.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후에 우리 정부에게 남길 숙제가 뭔지, 이러한 한중 협의 내용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이미 트럼프는 한국민은 어리도 없는 인간들이다, 좀 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자기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전쟁 억지를 하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면 엎드려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할 텐데 도리어 반미 행동을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갈 것인지 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문 대통령과 협의하고 가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보는 그 현장에 자기가 바로 옆에 서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듯이 서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국내의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한중 관계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는 분위기도 깔아주고, 사드 배치를 우리는 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깔아주고. 근데 저는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왜 우리 사드 배치에 관여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장 한 일주일 내로 어떤 유튜버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송영선 2년 나쁜 년이야, 2년 때문에 우리 무역이 전부 교역 거래가 끝난 거야, 나를 팔아먹은 년이야.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안 쓰지 말아야 될 년자까지 썼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그렇게 간섭하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뭐고 간에 한미 간의 일인데 중국이 나서는 건 정말 확실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내가 그 말 뱉음으로써 한중관계에 외교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 사죄를 한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더니 14만이 와서 보고 갔네요.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내가 격식도 없고 격식도 갖출 줄 모르고 애국도 할 줄 모르고, 네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교역을 막는 원흉이다 등등. 제가 그런 수없는 비난을 받을 때에, 물론 뭐 이런 모양의 유튜버가, 이런 내용의 유튜버가 나에 관해서 나오자 방송국에서는 저를 위험인물로 봤겠죠. 그 후에 그 방송국은 절대로 저를 안 불러줍니다. 날 불렀다가 정말 방송사 자체가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모기 간보다도 더 작은 배짱입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언론사들이 조치한 것은 위험인물.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말해서 여론이 쏟아진다고 당신은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대우하는 태도, 아직도 제 가슴에는 칼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뭔데 추가 배치는 더 이상 해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둘째, 미국 중심의 MD 체제는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우리 주권으로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중국이 나서서 그거 합의사항에 넣어. 예, 넣겠습니다. 앞서 말한 사드 추가 배치 없다는 얘기들 단 한 번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식구들하고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 패싱입니다. 미국 MD에 가입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 우리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 (1999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MD 안 한다. 우리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만들겠다. 그 당시 국방장관이 천용택 국방장관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국방장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분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글을 썼습니다. 추가적인 사드 문제가 나오면은 중국과 반드시 협의하라. 사드가 중국이 주는 겁니까? 사드가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사드 배치 자체, 사드 배치나 배치를 포기하거나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드는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에 대한 추가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은 중국과 상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대통령님, 뭘 기대하고 중국으로부터 뭘 기대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거의 5천만이 중국의 노예가 되는 그런 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 한중 간의 우호 협력, 이것을 정진시키는 방향이라고 조만간에 경제협력이라든가 교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앞으로는 전진하겠다. 잘 돼가도록 하겠다. 이 말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겠죠. 13조의 손해를 본다는 건 우리 일반 국민들도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기업들은 정말 이때까지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한 중국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교역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가까이 의논하고 결정하자. 이 말은 지금 당장은 단비입니다. 단비. 이게 조만간에 폭풍, 독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 기업가들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사드를 핑계로 해서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사드 보복은 미국을 찌르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찌르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 협정 내용을 보면요, 이 협의안을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가까이 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한국은 한미일 협력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주고 미국도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 주석이 영리합니까? 마치 큰 선물이나 주듯이 이런 협의 내용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협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트럼프가 오기 직전에 분위기 만들어 놓으려고. 두고 보십시오. 이거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못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후방기지 얘기도 했고, 또 미국 MD 체제를 우리가 안 가져오겠다는 걸 우리가 앞질러 얘기를 해요? 미국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 내용만 보십시오. 한국을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서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신문기사, 방송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기대한답니다. 뭐를? 중국이 우리에게 해오던, 지난 18개월 동안 해오던, 16개월 동안 해오던 경제보복, 이제 중국이 풀어주겠거나, 그래서 기대한다는 용어가 방송에서, 신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실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항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바로 안 하겠습니다. 미국 MD에 우리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가입 안 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건 군사 협력은 안 돼. 하겠습니다. 이건 500년 전에 조선이 중국에게 하던 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 위안부 문제를 포기 안 해야 되죠.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되, 그것을 항상 한일 관계에 어떤 협정을 맺거나 협의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에 제일 앞선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위안부는 과거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중적인 정책을 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으로 말한 한미일 협력이 군사협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예스를 해요? 미일안보조약이 왜 있습니까?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위해서 그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와 본토에 한반도 유사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방 기지를 8개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정원군 바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키나와에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우리가 폭격기 혹은 잠수함, 전투기 다 날라오면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정비하고 기다리다 가라. 일본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한미 안보 협정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예스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훈풍이 불 거라고요? 훈풍 아닙니다. 조만간에, 속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그것이 훈풍이 독풍되거나 폭풍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저주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협의 내용을 보면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외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스를 해줍니까? 그러고도 정부는 기고만장해서 정말 좋은 결론이 내려졌다. 물론 지금 당장 양국의 협력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2보 나가기 위해서 1보를 후퇴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시 주석이 다시 더 큰 지원과 후원을 얻으면서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1인 독재체제의 형태로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찾아가면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들 북핵과 미사일 폐기하는데 도움을 충분히 안 준다. 안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 나름대로 마련한 북핵 미사일 억지 대책을 너희들에게도 적용시켜 앞으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온 지적 재산권을 빼내간다든가 턱없이 낮은 관세로 우리가 봐줬던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안 하겠다. 이 얘기가 거의 불보듯 뻔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에 사탕 발림이 이 한중 소위 말하는 우호 협력 협정인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다시 말하면 트럼프한테 안 얻어맞고 미래에 좀 덜 간섭을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받겠다는 의지로 사전에 지금 영어로 슈가 코팅입니다.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나 책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의식을 아주 낮추게 하는 일이다. 자기들이 부사령관 하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진두지휘도 못하는데 한국에 앉아있겠냐. 놀랐습니다. 감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 그분이 한미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미국 MD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간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일 간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군사협력은 안 된다. 참 기가 찼어.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협의사항으로 넣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청와대 같이 신이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믿으니까. 애둘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좋아하기 마련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북한과의 전쟁도 하지 마라.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피해가 훨씬 적은 거죠.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의 일을 대변해 줬으니까.
자, 이 세 가지 협정을, 세 가지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면서 끝까지 중국이 한 얘기가 뭡니까?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대로 간다. 바뀐 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해오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로는 사드 배치 생각도 하지 마. 그걸 글로써 약속해줘. 약속해준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권입니까? 이게 주권 회복이에요? 이게 자주적인 국방입니까? 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이렇게 훌륭한 한중 간의 협의 사항이 한중 간의 협의 사항을 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영부인께서 지난 8월달 개최된 중국 미술가의 특별전에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온 덕택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영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건 문비어 증가가 아니라 이건 진짜 현실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면서 일부는 볼멘 소리로,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입은 피해가 얼마냐, 13조나 되는 피해를 어디 가서 청구받느냐, 왜 중국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느냐 하니 청와대가 또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 그거 지나간 거잖아. 우리가 그걸 가 손해배상하라 뭐 이런 거 물고 늘어지면은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없잖아. 한중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답입니까? 그러면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죠. 한일관계 협조가 필요한 한일 군사 비밀보호협정, 이런 거는 팻말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일이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가 한중관계 조만간 훈풍이 불어 들어올 것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청와대는 엄청난 일을 해낸 듯이 자랑에 자랑을 겹쳐하고 있습니다. 정말 훈풍이 불어 들어올 정말 훈풍이 불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몰라도 국민이나 뭐 언론사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띄우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것은 완전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회담 내용입니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를 청와대가 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첫째, 사드 배치는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는 것은 안 한다. 둘째, 미국 MD 체제, 다시 말하면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는 우리는 가입 안 한다. 세 번째는 한미일 협력이 군사협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전부 다 같이 사인했습니다. 우리라는 거 우리 척과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신이 나서 자기들 언론에서 계속 떠들며 그것을 손뼉이라도 쳐주려고 하는 듯이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을 중국에서는
거의 검색어 1위가 올라올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중국 국민들 즐기라는 식으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봅시다. 사드 배치는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계층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까? 사드는 중국을 향한 위협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번 사드 배치까지는 참아주지만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돼도 너희들은 더 이상 사드는 추가 배치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을 끈 겁니다. 사드 배치는 왜 합니까? 우리가 북핵 억지, 북한 미사일 억제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드 배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사드 추가 배치는 않겠다. 하지 마라. 우린 추가 배치는 안 하겠다. 미국 MD 체제, 그러한 사드 문제는 사실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중국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결정인데 주제넘게 중국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우리의 뭐 어른이나 된 듯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우리 대통령도 동의합니다. 저는 한때 모 TV쇼에 나가서 중국이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와 미국 간의 문제다. 중국도 20년 전에는 11억의 거짓대에 불과했지만 지금 경제가 좋아지니까 자기들은 우리보다 먼저 사드를 배치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다가 그 거짓대라는 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냈습니다. 내가 얻어맞을까봐 걱정이 됐어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과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광로에 올라